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메인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각자의 추천작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추천작들을 들고 오셨을지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비밀. 자, 먼저 윤 작가님 먼저 해주실래요? 저는 조금 지금 국장에서 개봉 중이긴 한데 조금 된 영화거든요. 룩백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소녀소녀 하시는 분이. 소녀소녀한 영화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몰라요. 어떤 영화인지. 이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100%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볼까 말까 되게 망설였던 이유가 이게 큐엔이 방화 사건을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그 일본에서 큐엔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 굉장히 큰 집단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정신병자 오타쿠가 내 아이디어를 여기서 베꼈다라는 걸로 이거 좀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건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 그 창작자들이 단체로 죽은 사건이 있어요. 큐엔이 정말? 방화 사건이라고. 그래서 몇 명이나 그럼 죽은 거예요? 제가 몇십 명 기억하기로는 막 이렇게? 몇십 명, 한 30, 엄청 30몇 심각하네. 아니, 명. 그러면 그 계획적으로 뭐 문을 잠그고 가둔 다음에 불을 그 건물 질러- 자체가 약간 탈출하기 조금 어려운 그랬겠지. 구조였고 뭐 그래. 그리고 이제 범인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 방화 때문에 본인도 거의 화상을 엄청 크게 입었는데 죽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의사가 엄청 이 어렵고 힘든 수술을 무조건 성공시켜서 법의 심판을 꼭 제대로 받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성공시켜가지고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1심인가 아직 그 대법원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계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뭐 애니메이션을 떠나서 굉장히 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지는 좀 불행한 사건을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말하자면 이태원 같은 그런 사건이겠죠.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큰 사건에 대한 영화라는 걸 알고 있어서 사실은 좀 너무 슬플까봐 그래서 보지 말까 하고 이제 한참 망설였는데 이게 너무 좋은 평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봐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이게 확실히 그 이런 뒷 배경도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추모의 성격을 띈 영화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영화 내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 실제 인물들을 그러니까 소재로-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이제 초등학생 여자애들 둘 다 미술을 너무 좋아하고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오타쿠예요. 그래갖고 이제 둘의 우정이 이제 만화가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한 명은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그림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둘 중에 한 명 혹은 두 명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 상태로 이 둘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고 약간 엄청 깊은 오타쿠스러운 애들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미 만화가로 둘이 동시에 작가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해서 성공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큐엔이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은 애 이름이 쿄자가 들어가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걔가 이제 만화를 그리다가 그림에 더 좀 전념하고 싶어서 더 잘 그리고 싶어서 만화를 그래서 그 자기는 작가를 그만두고 대학교로 진학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둘이. 그래서 한 명은 진짜 만화가로 데뷔하게 되고 이 친구는 이제 미술학교로 가게 돼서 약간 서로 서먹해지는데 이제 그 미술학교에 그 큐엔이 방화 사건의 범인같이 똑같은 이유로 자기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막 그런 망상을 가진 환자가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 대학교 그 학생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만화 속에서는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처럼 대체의 역사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안 만났으면, 우리가 만화를 그리지 않았으면 얘는 살았을 텐데 라는 이제 꿈을 꾸면서 자기가 이제 슬퍼. 너무 슬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아이를 구하는 어떤 환상인지 이게 진짜로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처럼 역사가 바뀐 건지 알 수 없게 얘기가 진행이 한번 다시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다시 또 현실로,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꿈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만화를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그 큰 슬픔을 동시대에 막 이렇게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슬픔이나 어떤 그 허무한 감정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경건하고 진중하게 추모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동종업계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추모의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약간 느낌이 보고 나면은 되게 정화되기도 하고 약간 뭐 우리도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감정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만화책이 있었다가 이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화책에만 있는 장면인지 저는 영화에서 못 봤는데 이게 룩백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이제 얘네 학교 장면이 나올 때 돈이라는 글자가 이제 칠판에 써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덮을 때 인 앵거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돈 룩백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 노래 오아시스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자체가 이제 너무 과거의 분노와 이것들을 다 그냥 뒤로 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위로를 서로 하면서 이제 슬픔은 지우자라는 게 아니고 이제 뒤로 그죠.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작게나마 희망으로 시작되면서 끝이 나거든요. 오아시스 노래도 나와요. 나오진 않습니다. 너무 근데 자연스럽게 너무 연정 비쌌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애니메이션의 그 다른 내용을 떠나서 본다면 이게 그냥 책처럼 컷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그 컷 하나씩이 굉장히 서사가 느껴지고 이 사람들의 그 감정의 깊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특히 이 룩백이라는 게 이제 뒷모습이잖아요. 얘네는 만화가를 지망하는 애들이니까 굉장히 그 뒷모습으로 그림 그리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냥 영화로서의 재미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영화 시간이 1시간 반을 넘지 않는 짧은 러닝타임. 중요해. 매우 짧은 러닝타임. 근래 보기 그림체는 때문에. 어때요? 그림체는 만화책에 조금 더 가까운 그림체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2D 완전 2D스럽고 조금 더 순정 만화라고 하기에도 맞아요. 그림도 예쁘다고 하기에는 좀 소녀 만화? 하여튼 되게 좀 더 그러니까 다리가 사실적이고 길어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얼굴 심지어- 커요, 작아요? 심지어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예고편이나 그 포스터가 나왔을 때는 얘네가 남자 여자 왜냐면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남자 여자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예쁘게 표현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둘 다 여자입니다. 중요한 건 여자애들 둘에. 극장에 그러면 좀 한동안 걸려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나중에 되게 봐야 길게 되겠다. 걸려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게 메가박스 단독 개봉이에요. 그래서 메가박스에서는 꽤 그래도 조금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상영 시간이 그렇게 적지도 않고 보고 싶나요? 굉장히 우셨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내내 울었어요. 지금도 약간 네, 울컥울컥 하신 것 약간 같아요. 진짜 울컥울컥해요. 되게 근데 T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좀 그래요? 감성이 T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지. MBTI를 겉핥기로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보는 내내 처음에 아무것도 시작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슬퍼 벌써. 네, 막 계속 내 안에서 슬픔이 자꾸 아이들로 올라오면서 그린 게 너무 맞아요. 슬프네. 시작부터 안 슬플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짧은 그 러닝 타임 속에서 이 관객들이 충분히 그 둘의 관계에 몰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정의 깊이를 표현해놨다는 것도 나는 되게 연출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이 막 2시간이 넘어가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넓히지 말고 깊게 파야 돼. 맞아요. 깊게 파서 짧게. 내 말이.
그죠? 동감합니다. 저도요. 그냥 동감합니다. 늘리고 막 그럴 줄만 알지 내 깊이 말이. 있게 만들 원래 줄 예술은 몰라요. 쳐내는 미학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못 쳐내고 그냥 2시간 반, 3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걸 고문도 아닌 것이 막 그런 건 진짜 저도 아니라고요. 어쨌든 좋네요, 네, 러드. 저의 어. 추천 영화는 룩백이었습니다. 자, 너무 다음 좋네. 김 작가님은요. 네, 저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체념 증후군의 기록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나본 것 같아요. 체념 제목만. 증후군 알고 계셨어요? 체념 증후군? 네. 처음 들어요. 나는 그 넷플릭스 제목으로 본 것 같아요. 아 제목만? 아 그게 네. 실제 있는 네. 무슨 용어예요? 체념 증후군에 대한 기록을 이제 40분짜리 다큐로 만들었는데 이게 스웨덴의 난민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한 증상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봤어요. 보셨어요? 아니 이거 다큐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기사로 봤어요. 잠에서 그러니까 체념이라는 심리 때문에 잠만 무기력. 자는 잠에서 난민 깨어나지 아이. 않고 저 자기가 들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혼수 상태에 맞아요,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식물 인간의 상태로 계속 있는데 이유가 이제 스웨덴의 난민 아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뭐 맞아. 부모님이 난민이니까 스웨덴어를 잘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런 우편물을 아이들이 먼저 받아보고 이걸 부모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서는 너무 이 불안과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와 이 상처들이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냥 자기의 시스템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냥 식물 인간이 되어버리는 이런 게 이제 체념 증후군이라고 처음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2005년에 처음 보고되었고 2015년에 스웨덴 난민 아동들에게서 대거 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거? 그럼 근데 꽤 그게- 많다는 소리네. 그 집단에서 스웨덴의 스웨덴의 망명을 신청한 가정들의 자녀들에게서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화 고유 장애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뭐 무병이라고 있잖아요. 신내림? 그런 것처럼 문화 집단에만 나타나는 어떤 문화 고유 장애로 이런 체념 증후군이라는 게 새로 아니 그러면 등록돼요. 다른 지역의 뭐 난민 아이들이라거나 그런 애들한테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한 잠깐만요. 가정의 아이들. 가정인데 이것도 그럼 스웨덴에 망명을 하고 나서 자기네가 원래 살았던 데랑 괴리감이 큰 건가? 그쵸. 그래서 더 불안하고 집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어디 가도 난민은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난민이나 난민 아이들 여기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일 텐데. 옛 소련과 발칸 반도 출신에만 특정적으로 대거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내림의 신병이 한국 사람만 걸리는 것처럼 외국에도 샤먼은 있지만 신병은 한국에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화 고유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잠을 실제로 자는 거예요? 계속? 식물인간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한 상태라서 자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꺼버리는 거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면 다 건강해요. 뭐 뇌기능 정상, 신체 기능 정상, 뭐 장기도 정상, 다 정상이고 근데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잔다. 의학적으로는 너무 신체 기능이 정상인데 계속 자고 또 부모님들이 코에 이 튜브를 꽂고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영양소만 공급해주고 뭐 배변 활동 이런 것에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계속 엄청 있어요. 심각하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분짜리 다큐에서는 세 가정이 나오는데 한 가정은 이제 망명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여기 이제 스웨덴에서 살 수 있어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아이가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깨어나? 와 너무 깨어나서 신기하다.
엄마 배고파 막 이런 식인 거죠. 어머, 어머, 어머. 두 번째 가정은 망명은 아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직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랬더니 또 아이가 깨어나고 그 집 아이도 깨어나고 근데 세 번째 가정은 아직도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데 멀쩡했던 첫째 딸도 갑자기 잠이 시작해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이 몸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신호를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존 본능으로.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그게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게 그게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어보고 궁금해서 어떻게 저런 병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들은 많지만 저렇게까지 스위치를 끄는 맞아요. 사람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왜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그런 엄청난 슬픔 앞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잠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그 아픔을 모르기도 하고 깨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좀 시원한 정화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잠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그런다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애인 없는 사람은 그 수면제 먹고 26일 날 이렇게 그 잠이라는 게 진짜 정화의 기능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솔로라는 것을 거대한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한 게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그쵸. 자기가 그러네. 이 공주가 될 수 없다는 어떤 체념 질문에 걸려서 그 마녀가 잠을 재운 근데 거 그거는 아니에요? 자발적인 건 아니잖아요. 마녀가 잠을 재운 거지. 그러니까 마녀가 실제로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나 저주 자기 받았어 체면? 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막 이런 거기도 북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북유럽에 하면서. 뭐가 있나? 그러게. 북유럽이 진짜 자살률도 높다고 들었잖아요.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되게 독특하네. 흥미로운 다큐였고 한번 보고 싶네요. 하나, 꼭 보세요. 지식이 볼까 하나 말까 되었습니다. 했었는데 진짜 40분이고 짧으니까 그냥 시간 날 때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뭐죠? 지금 개봉 중인 영화 조커 폴리아저를 저 봤어요. 너무 보셨어요? 좋았어요. 정말요? 네. 아 좋으셨구나. 저는 이거를 영화를 볼 때는 재미가 사실 없었어요. 재미를 없게 봤는데 이 영화가 끝나도 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영화 있잖아요. 뭔지 알아. 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고 엔딩 어쩔. 그러니까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의 의도를 막 생각하게 되고 감독이 왜 이렇게 찍었을까? 조커 영화인데 왜 조커가 없지? 왜 조커 영화에 아서 플렉을 주인공으로 했을까? 막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이 영화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봤는데 내가 굉장히 이 영화를 흥미롭게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재미없다는 얘기만 듣고 편견을 가지신 분들은 극장에서 꼭 보셨으면 하고 솔직히 미장센 같은 거 되게 훌륭하고 연기가 정말 연기 진짜 정말? 아니 이거는 메소드 연기를 넘어서 메소드도 영화야. 아니에요. 메소드가 아니라 다큐. 그 자체. 네, 맞아요. 그 호아킨 피닉스는 진짜 아서 플렉 그 자체인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는지 믿어지지 않을 세포 정도. 연기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어깨 뼈 연기 있잖아요. 뼈 연기. 그 마른 어깨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려 있는 뼈가. 등뼈에 그 마르고 막 피폐한 어떤 범죄자의 그 모습을 정말 그냥 이렇게 살만 뺀 게 아니라 진짜 뼈 하나하나 연기하고 있는 느낌? 정말 그 뼈 연기가 대단했고 진짜 그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등장해서 등뼈 연기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막 하염없이 빠져들기 시작해서 막 그랬구나. 난 저는 진짜 이 궁금했어요. 영화와 재밌게 봤을 것 같았어. 모랄 일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근데 저는 왜 이게 이렇게 평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평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영화. 개성이 뭐냐면은 너무 강하고 조커를 기대한 사람들은 맞아. 조커의 활약상 배트맨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악당이 조커가 되나? 고담을 호령하는 악당이 되고 어떤 활약을 하나, 거기다 할리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기대치가 이렇게 업됐는데 영화에서 조커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계속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네이버 평에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조커를 기대한 사람에겐 평점 1점인 영화. 하지만 아서 플렉을 기대한 사람에게는 10점인 영화. 이게 너무 극과 정확해. 극인 거, 그쵸?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보고 나서 여운이 굉장히 셌다. 그래서 감독이 왜 전편에서 범죄자 그렇게 옹호해도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때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 영화에 맞아요. 대해서.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 감독도 되게 시달렸을 건데 감독은 그래 우리 현실엔 조커는 없어라는 답을 던져준. 근데 그걸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의 어떤 기대를 그냥 저버린 거잖아요. 너무 그냥 멋지게 그냥 엿을 먹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용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김 작가님처럼 이 영화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볼까도 지금 생각했던 그 게 정도요? 왜냐면은 저도 네, 왜냐면 저는 계속 집에 가서 계속 그걸 며칠째 복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영화를 온전히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조커에 대한 기대 없이. 저도 기대가 있어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는데 기대 없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레이디 가가의 노래는 잘 모르는데 배우로서 레이디 가가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이즈 본이나 그 구찌. 구찌 네. 영화 있잖아요. 구찌 인 더 하우스인가? 하여튼 그 네. 구찌가의 살인 사건. 그쵸.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레이디 가가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 영화에서도 이 할리퀸 역에 별로 할리퀸도 활약이 없어요. 조커가 활약이 없는데 할리퀸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레이디 가가의 그냥 존재 자체로 되게 완벽했다? 진짜 어떻게 강렬하고 그쵸? 캐릭터가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강렬하고 이거는 그 메소드 연기가 아니고 제가 메소드 영화라고 하는 이유가 이 영화는 그냥 그 조커라는 캐릭터의 두뇌 속에 들어가서 누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고 그걸 그냥 편집 없이 영화라는 매체에 딱 던져놨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제가 조커랑 약간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심리를 네? 가지고 진짜?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원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막 살인을 할 조커처럼 이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니라 살인은 하지 않지만 그 분노, 뭔가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거. 트라우마로 느끼는 어떤 주제 그리고 그 분노를 쌓는 방식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속편을 보니까 이건 그냥 나의 뇌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누가 나 같은 성향의 사람을 조커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감독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그 쾌감과 막 소름 끼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너무 빠져서 봤어요. 이 영화에서 아서 플렉은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할리퀸 겁 많고 그런 내면 있잖아요. 맞아요. 겉으로 그렇게 살인자 뭐 세 보이는 거 이런 그러니까 거 그렇게 분장을 하는 거야.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서 맨 얼굴로는 살 수 없는 느낌. 그걸 저도 평생 느꼈거든요. 맨 얼굴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예전에 느낌. 그렇게 화장을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저한테는 그게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냥 분장의 하나였어요. 그렇게 네. 진하게 화장을 한 이유는 내가 예뻐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럼 요즘에 화장을 안 하시는 아서 킴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자기를 인정한다는 뜻이냐? 네. 정화하는 연습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에. 네, 감사합니다. 아서로 돌아온. 저 너무 작가님들한테 너무 힐링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커 1도 사실 저는 별로였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조커라는 캐릭터한테 그렇게 서사를 부여해서 영웅처럼 그럴 수 해주는 것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 그쵸. 그 결과적- 작가님이 별로 네, 좋아하지 않는 않아요. 방식. 정말 너무 싫어하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인셀들의 어떤 우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굉장히 논란 진짜 많았어요. 네 맞아요. 보면서도 이렇게 해도 돼? 저도 근데 그러는데. 저는 2에서 이러니까 옹호해도 되었던 거야 라고 말해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맞아, 때문에 맞아. 나는 조커를 옹호했어 라고 그래서 말하는 결국 약간- 조커가 그 아서 플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조커가 아니라고. 근데 너무 슬픈 건 그때 할리퀸이 떠나버려요. 막 이런 엄청 슬퍼요.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게 그 슬픔을 다시 느끼고 제가 싶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네. 이 조커라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사랑해주는 단 한 명만 한- 있어도 근데 그 한 명이 완전히 없잖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00명도 2명도 아니에요. 단 한 명. 근데 그 단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원과 같은 엔딩이 벌어졌던 사람이 홀로 거고. 서야지. 꼭 누군가의 사랑에 기대서 그렇게 살아야 홀로 되나? 서기 위한 어떤 조건이 단 한 명의 나를 믿어주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근데, 홀로 설 수 있다는 캐릭터인 거죠. 근데 그게 할리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조커가 아니라고 얘가 고백하는 순간 할리퀸이 법정에서 레이디 가가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엄청 차갑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커일 때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너무나 외로운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눈물 나온다.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뮤지컬이잖아요. 이 뮤지컬에 대해서도 되게 불호가 많은데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이 영화의 서사 그리고 그 호아킨 피닉스가 현장에서 직접 부른 그 노래들이 진짜 이건 정말 아서플렉이 진짜 부른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제가 그 노래를 블로그를 쓰느라고 몇 번을 듣다가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감정이 노래 아세요? 전이돼. 전화로 떠나간 레이디 가가한테 그 할리퀸한테 전화할 때 If You Go Away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팝 넘버들을 많이 불러요. 이 두 배우가. 그 음악들이 다시 들려. 그죠? 네, 정말 이게 숨결이 이렇게 갈라진 숨결? 그 다음에 막 정말 공기 반 소리 반 정말 막 그 메마른 그 노래가 얼마나 그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저도요. 용감하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편견을 버리시고 이 조커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면 즐기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윤 작가님도 한번 도전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동진 그 평론가 이후로 이렇게 아, 좋은 평을 내는 사람 이동진 평이 좋았어요? 엄청 좋아서 이게 오.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대중평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그 영화를 불호하는 대중들이 가서 엄청 공격을 한 거예요. 이동진님은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안 봤어요.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래서 이 유튜브로 그걸 해명 영상처럼 내가 왜 당신들하고 의견이 같아야 하냐. 나는 평론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치. 뭐 하여튼 그런 하도 그래. 논란이 크니까 이제 그 영상까지 만든 건 아는데 그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저는 진짜 조커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영화 그러면 자체에 오히려 즐기실 수 있어요. 조커에 대한 호감이 없다면 아서 플렉이라는 한 남자의 예.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네. 보시면 그리고 제가 맞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뮤지컬에 대해서 되게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제 뇌 속에도 뮤지컬이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 좀 새로운 더 정보를 풀리구나. 많이 알게 되는데 아니 이 감독이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이 창작자 중에 누구 하나가 나랑 비슷한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레이디 가가 아까 영화가 하우스 오브 구찌였습니다. 네. 구찌 인 더 하우스 뭐예요? 콩글리시 어쨌든 구찌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도 진짜 잘하거든요. 잘하죠. 네. 아니 늘 잘했어요. 스타일스 분들 네. 너무 잘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레이디 가가 그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것도 추천. 그것도 엄청 추천해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는 레이디 가가에 대한 좀 안 좋은 편견도 있었거든요, 사실.
엄청 튀는 사람이니까. 네, 너무 막 이상한 코스프레 많이 하고 무슨 소고기 옷 입고 맞아, 막 맞아.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다가 그 영화를 보고서는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스타이즈본을 봤고 그 전에 안 봤었거든요. 스타이즈본도 약간 별로 안 땡겨서. 근데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엔터테이너다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수 레이디 가가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그 가사만 보면 되게 감동받는 너무 그런 가사들도 많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할리퀸이잖아요. 얘가 할리퀸이라고 자기가 자처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여자의 입장에서 그 뮤지컬 장면이 나온다고 봤을 때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 그거는 조금 비현실이다. 좀 비현실적이었다. 저는 그거는 약간 그랬어요. 너무 레이디 가가가 부르는 것 같은 근데 거예요. 또 레이디 가가가 잘 그런 부를 수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거를 근데 연기를 했어야지. 못 부르는 연기를. 할리퀸이다가 노래할 때 살짝 레이디 가가다가 그쵸, 그런 그쵸. 거 있어. 그게 조금 네, 뭔지 그래서 알아요. 저는 조금 그게 약간 아쉬웠다. 그렇네.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세 편의 추천작 윤 작가님의 룩백. 김 작가님의 체념 증후군의 기록. 네, 그다음에 이 작가의 조코 폴리아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작품이죠. 네. 저희가 엄선해서 고른 엄선했지 진짜. 넷플릭스 개봉작 전란입니다. 전란. 전란. 난 네, 전란. 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줄거리를 잠깐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줄거리가 전라는 이종려라는 그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역할이 박정민. 근데 하지만 얘가 좀 검술이 좀 시원찮아요. 근데 이 어린 종려가 검을 잘못 다룰 때마다 대감님이 어떤 종의 아이를 죽기 직전까지 막 매질을 해요. 그러니까 매잡이 노비라고 해가지고 매를 대신 맞는 노비가 있는데 그 아이가 천영이라는 아이고 성인 역이 강동원이에요. 근데 이 천영은 양민이었지만 빚 때문에 노비 신세가 됐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나 분함이 엄청 큰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둘이 신분차를 넘어서 우정을 나누던 차에 종려가 이제 묵과에 번번이 이제 낙방을 하다 보니까 종려를 천영이 도와서 장원급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대감한테 면천, 그러니까 노비 문서를 찢어서 천민의 신분을 이제 없애는 그런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당연히 그 대감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천영은 엄청나게 그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게 되는데요. 그때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선조가 궁을 버리고 도망치고 그 사이에 의병이 이제 걸기하는데 선조는 이제 차승원이 맡았죠. 그래서 결국에 종려가 선조의 최측근 무관으로 활약을 하게 되고 천영은 김자령이라는 진성규 배우가 연기한 김자령 장군이 이끄는 의병이 돼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네. 자, 김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란.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너무 화가 났고 조커가 됐나요? 이런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보다니요. 아이맥스에서 봐야죠. 프로에칭 강동원은 아이맥스 화면을 다른 보면서 의미의 봐야 화였구나. 된다고요. 어떻게 그 프로에칭 강동원을 TV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이맥스 개봉을 해야. 예상도 못한 분노의 포인트였네. 아니 강동원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영화가 좋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프로에칭 강동원만으로 별점 5점이고요. 이미 네? 별점이 5점이에요. 오, 외모지상주의. 아니 그 영화로서도 저는 좋았어요. 꽤 잘 만들어진 대중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고 뭐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김 작가님은요? 저는 한마디로 이 영화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근사한 한정식집에 간 거예요. 막 종류도 많고 고기도 너무 기대된다. 맛있어. 맛있어 보여. 네. 맛있어 보여. 그래서 다 먹었어. 먹을 때 다 먹고 났는데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임팩트도 없고
배는 부르지만 짜증이 나는 상태랄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영화였습니다. 강동원이 임팩트가 없었나요? 이 강동원 하레비가 와도 이런 영화라면 만족할 수 없어요. 네. 이 그러면 이 작가님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유를 할게요. 아니 이제 한성식 되게 잘 됐어요. 다음에 더 잘해야 돼. 자동차를 타고 저기 목적지에 가야 돼요. 막 가는데 그냥 2단 기어로 계속 달리는 느낌? 뭔지 알아? 어떻겠어요? 아니 근데 운전면허 없지 않으세요? 없어요. 그 느낌은 알죠. 느낌은 느낌적인 알죠. 면허가 없지만 알죠. 2단 기어로 그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찬성. 아니 저는 그 강동원 배우가 풀어헤칠 때마다 드리프트를 느꼈어요. 또 막 차가 그냥 아우토반을 아니 직수하는 그거는 느낌. 사실 강동원 배우, 특히 강동원 배우가 한복 입고 나오는 사극에서 거의 모든 이런 화보 같은 장면들이 늘 나오거든요. 군도에서 최고였죠. 그럼요. 아니 풀어헤친. 군도도 프로 해칩니다. 프로할차는 어. 너무 볼륨감이 없던데? 아니 어쨌든 그거는 너무 많이 봐갖고 뭐 그 정도를 기대했다면 그건 만족스러워요. 아니 그렇지만 그러니까 강동원 빼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강동원은 괜찮아서. 5점이라는 거 알겠어. 재밌었어요 저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강동원을 액션도 좋았고 빼고도 네, 그 어느 적당히 잔혹한 부분 이런 것도 쾌감이 있었고 너무 잔혹하던데. 아 너무까지는 저는 아니었어요. 적당했어요. 전쟁 영화라면 이 정도의 잔혹함은 있어야 그래도 그러니까 잔혹함이 있어야 되는 장면은 생략이 됐고 오히려 이 장면은 없어도 되거나 이렇게 잔인하게 예를 들면 목이 잘려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갱강이 네. 너무 많았지. 그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사지 클로즈업돼서 절단 액션. 너무 그러니까 싫어. 차라리 액션을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잔인하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여주던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영화 자체가 내가 보기엔 휘뚜루마뚜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강약 조절도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정식이라서 정말 다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뭐 먹고 나서 배고픔이 느껴지는 영화. 그러니까 뭐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은데 정말 갖출 것만 갖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 모든 서사와 내용들이 하나도 예상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둘이 우정을 쌓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실 숱하게 봐왔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맞아요. 봐왔던 두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면 뭔가가 새로운 게 있나? 그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굉장히 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맞아요. 저렇게까지 그럴 정도면 사실 애정인가? 우정인가? 극복합니다.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엄청 공들여서 깊이 있게 공들여서 쌓아와야지 얘네가 나중에 대결을 할 때 그럼요. 그게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맞아, 되는데 맞아요. 전혀 그게 쌓아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말씀하신 되게 수박 겉핥기처럼 이러니까 얘가 화가 났겠구나. 자기 가족들을 죽였다고 분노했겠구나. 근데 사실 뒤에 싸울 때 강동원이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한마디로 풀어줘요.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정말 감정적으로 엄청 얽혀있는 사이여야지만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믿어버리고 모든 게 풀어질 감정이 아무 데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둘의 우정이니 의리니 이런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깊이가 없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나중에 싸우게 되는 게 제가 아까 줄거리에서 소개를 안 했지만 박정민이 자기 가족들을 강동원이 죽였다고 오해를 하는 그죠. 거잖아요. 그 상황인데 나중에 대결을 할 칼싸움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스몰톡. 네가 죽였니? 너는 그걸 믿니? 그럴 줄 알았어. 맞아. 나 네 동문이? 당연하지.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게 뭐야? 그러고선 풀려. 그 풀릴 거를 한 7년을 그렇게 막 쌓아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모든 게 그렇다 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우정이 있다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우정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이 약간 뭐랄까 여기 배당된 장면 1분, 맞아, 여기 맞아, 배당된 맞아. 장면 맞아, 맞아. 2분인처럼
되게 순차적으로 맞아요. 해야 될 것들만 착착착착착착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급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정도 마찬가지고 그 박정민 집에 그 대감이랑 그 식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종들, 노비들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전쟁 났다고 피난길에 피난 그걸 막 짐을 싸는 날 갑자기 막 그 많은 종들이 걸기를 해가지고 낯들고 대감을 죽인다? 그 다음에 막 마님을 막 이불에 싸서 막 잔인하게 막 그 집을 불지르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고 한 장면 있긴 해요. 그 얘가 그 강동원 어린 아이 여기 그 집에 처음 그쵸. 들어오기 전날 누가 한 명 죽었잖아요. 그 앞에.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 안 그쵸. 하는구먼 하는 대사가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있어도 그 하루아침에 그 집을 불지르고 막 그 마님을 막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다음 장면에 이거 불지르는 장면 맞아요. 갑자기 다 막 곡괭이 들고 그 전까지 그렇게 참아 왔다면 그 분노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 됩니까? 이 모든 장면들이 다 그렇게 해서 되게 그냥 해야 될 것들만 빨리빨리 이렇게 해치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 옛날에 이 영화 본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 영화를 봤던가. 뭐지? 군도였나? 막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박정민이 그렇게 묵과에 저기 뭐야 계속 낙방할 정도로 칼을 못 쓰는데 갑자기 손조에 막 그 오른팔 무관이 돼가지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 설명이 없어. 의문을 가지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같이 본 분한테 물어봤더니 너 저게 이해가 가니? 물어봤더니 처음에 박정민 배우의 그 역할이 대사 중에 나는 분노가 없어서 칼싸움을 못한다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계속 왕 옆에서 분노를 쌓아서 갑자기 봐봐 이런 식으로 서사를 잘하게 됐다. 대사 하나로 주는 거예요. 억지스러워. 그러니까 저도 그 대사를 일부러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의 칼에는 분노가 없구나라는 대사가 그쵸. 나중에 저걸 써먹으려고 넣었구나가 너무 아니 그 의도가 분노만 장착하면 갑자기 막 조선 제일검이 됩니까? 되던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강동원도 노비잖아요. 근데 그 파란색 그 도포만 입으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막 무슨 장군님처럼 막 우러러보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강동원이 얼떨결에 막 의병을 막 모집하고 그 장군 휘하로 들어가서 바로 또 오른팔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러워. 모든 게 급작스럽기 때문에 그냥 서사에 깊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사건은 또 많아. 맞아요. 거기다가 사건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왕, 선조가 또 뭐 경복궁 뭐 도망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탁 급작스럽게 느껴지니까 나열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맞아요. 그냥 병렬식. 병렬식. 근데 이게 되게 그거 뭐 이 서사를 떠나서 그렇다면 액션에 포커스가 있던가. 근데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런 거를 만들 때 기대하는 것들은 어쨌든 넷플릭스는 이꼴 돈이잖아요.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액션씬들이 나오거나 진짜 이거는 이 넷플릭스니까 이렇게 돈 들이고 찍었지라는 장면이 흑백 요리사처럼 뭐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그 정도까지는 기대했어요. 그 김은희 작가가 했던 그 좀비 킹덤 같은 거기서 막 좀비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올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궁궐 씬이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물론 그런 대형 씬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시퀀스를 넘어가는 어떤 풀샷 장면, 뭐 예를 들면 궁궐이 탄다든지 뭐 이런 장면 빼놓고는 모든 장면에 풀샷이 없어요. 이 영화가 그 부산 영화제 개막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막했을 때 평을 몇 개 봤는데 그 엄청난 크기 스크린에서 경복궁이 불타는 장면을 보는 쾌감이 되게 쩐다. 맞아요. 이런 근데 평은 저도 있었어요. 사실 이 영화 그 보는 중에는 경복궁 차고 막 이런 풀샷은 드디어 이제 좀 이렇게 블록버스터. 완전 이렇게 느낌 있는 이런 액션씬들이 나오겠구나. 그게 안 그런데 나와. 막상 액션씬으로 가면 그 무슨 얘기인지 많은 알겠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작 비추는 건 1대1 싸움. 한두 명이 싸우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큰지 작은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들이 싸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이 장면들만 계속 나열을 하는 식으로 보이고, 그래, 그 액션이 뭐 그러면 엄청 멋있게 찍혔다거나, 멋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 칼을 막 슬로우로 피한다거나, 이거 언제적 연출이며, 이 장면이. 그 슬로우 건 장면 되게 촌스럽지 않았어요? 맞아, 너무 촌스러워. 연출 잘못했어. 근데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걸어. 그리고 강동원이 칼 피할 때마다 항상 슬로우예요. 그리고 강동원이 나는 그 찬성. 강동원이 그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그 아름답게 그 말 위에서 싸우는 거는 군도에서 이미 충분히 그러면 보여주기 적어도 아니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그럼 좋았어. 적어도 군도 이상을 해야지. 더 근데 이해했어. 아름답게 할 거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출로서도 미적으로도 충족이 되지 않고 맞아요. 이런 액션 씬의 시퀀스로도 충족이 되지 않는데 심지어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맞대결을 하는 장면을 뜬금없이 일본인 맞대결 그 박정민이랑 네. 강동원이랑 갑자기 또 일본 장군. 장군까지 해서 쓰리샷으로 해무 속에 갇혀 넣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해무라는 거를 이제 이 재미없는 액션들이 이제 계속 되다가 이 마지막에 이 해무 액션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나 보다. 저도요. 네. 엄청 기대했어요. 해무라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맞아. 때문에 그 얘네가 앞에서도 한번 나오잖아요. 임진왜란 시작될 때 이 어부가 앞에 뭐지? 새가 뭐 하니? 맞아. 해무가 거치면서 이제 일본 배들이 이렇게 차라리 그 장면이 멋있었어. 그 장면 좋았어. 아니 근데 그냥 해무가 있는데 칼싸움을 한다. 이게 끝이에요. 네. 아무런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지. 맞아요. 근데 창의적인 뭔가 하나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 해무 액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도 그 이명세 감독의 그 형사 듀얼리스트 보면 마지막에 그 처마에서 그림자가 지는데 두 사람이 막 칼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있을 때 깜깜할 때는 그 챙챙하는 소리만 들리고 잠깐 이 햇빛에 나올 때 두 사람이 막 몸 놀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명세 감독은 그래서 정말 스타일리스트고 이 명칭이 맞다. 그 왜냐면 형사에서 칼싸움하던 남자 누구죠? 강동원이죠.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멋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똑같은 배우를 데려다 놔도 해무 안에서 나는 뭐가 있을 줄 알았어. 그 형사 듀얼리스트처럼 진짜 해무가 이렇게 잠깐 거칠 때 뭔가가 일어난다거나 액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해무 안에서 그냥 엉켜서 싸운다가 다야. 너무 실망했어요. 끝까지. 아니 심지어 셋을 들여놓은 대부분은 1대1 대결인데 거기에 이제 한 명을 더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구도도 되게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처럼 이렇게 묶어 있긴 하잖아요. 그럼 근데 뭐 어쨌든 그 구도를 써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해무 속의 스몰톡 있잖아요. 둘이 너가 그랬냐? 네가 했니?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동안 아닌데 너가 그걸 믿었어? 그래서 그래 용서할게.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는 동안 일본 군인이 빠져 있잖아요. 그 그러다가 빠져있는 용도로 해무가 쓰이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지루한 대화는 그만하지. 이게 왠지 알아요? 그 엿듣고 있었어. 아니야. 그 정말 옆에 못한다는 설정인데. 옆에 아. 따라다니던 통역? 통역사가 통역해줬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대화가 지루한 거야. 나는 한국말 몰라. 그런 디테일? 미혼진이라고. 아 그런 어쨌든 디테일. 그 통역관도 그래요. 이게 코믹 포인트긴 한데 이게 저는 전혀 코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랑 무드가 맞나? 무드가 안 맞는데 이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써먹거든요. 이 통역이라는 이 나름의 웃음 포인트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웃음 포인트를 써먹으려고 했죠 영화에서 안 보신 분들을 안 위해서 보신- 설명. 이게 이제 어쨌든 일본 장수와 그 강동원이 통역사. 계속 1대1 대결을 몇 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칼질 한 번 하고 대화하고 칼질 한 번 하고 대화하고 근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 장군 옆에는 늘 그 통역관. 조선말을 해주는 조선 통역관이 있는데 굉장히 유능합니다. 유능하고 정말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합니다. 심지어 다리가 다리가 잘라지는 마당에도 마지막까지 계속 네, 계속 그게 통역을 이 영화의 유머라고 쓴 것 같은데 전혀 유머러스하지 않았고 너무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냥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음. 그 유머가 잘못 쓰면 진짜 정말 우스꽝스럽게 되는데 딱 그 장면이 그랬어요. 다리 잘렸는데 계속 통역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영화 톤이 들쭉날쭉해. 맞아요.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특히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군 장수랑 강동원이 칼싸움을 할 때 약간 이렇게 경쾌한 음악이 나와요. 저 그거 너무 네. 거슬렸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이 음악은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약간 경쾌한 칼싸움처럼 그릴 그 시점이 아닌데 음악은 경쾌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톤이 어떤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들쭉날쭉 하면서 유머가 있다가 없다가 막 썰렁했다가 또 막 웃기려고 했다가 막 이게 그런데 사건은 계속 벌어져.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의 연기도 개개인은 다 괜찮았어. 저는 뭐 딱히 뭐 강동원 너무 못해, 뭐 누구 너무 못해 이거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동원은 뭐 맡은 바 역할과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왜냐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데 아까 그 들쑥날쑥했다는 게 연기 톤도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너무 진지한 가운데 이것도 연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코믹함을 살릴 수 있는 연출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신록 배우가 맡은 여자 의병. 너무 그 캐릭터가 여기 톤과 좀 많이 붕 떠 있는 물론 좀 맞아요. 활발함을 그 캐릭터 안에 원래부터 넣으려고 한 건데 이 심각한 분위기와 맞지 않는 그런 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라는 느낌이 그게 근데 그 김신록 배우의 잘못은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또 녹아나질 않는 거죠. 맞아요. 녹아나질 않고 그리고 모든 캐릭터가 다 얕아요. 맞아요. 얕다 보니까 캐릭터가 구조가 헐거우다 보니까 연기가 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신록 배우도 대표적으로 연기를 잘하는데 안 맞아 뭔가.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 의병인데 거의 완전히- 대장 역할이에요. 그리고 대장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슨 액션 여전사예요. 조선시대에 여잔데 그런 것들이 설명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대표적으로 차승원 배우 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 차승원 배우의 연기 톤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유일하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음. 차승원의 선조 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선조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정말 가장 비겁한 왕이잖아요. 궁 떠나가지고 백성들 다 버리고. 근데 나는 차승원 연기가 너무 그 역할을 조폭처럼 만들었다? 전 되게 조폭 같았어요. 왜 이렇게 연기를 조폭처럼 하지? 저 사람이 왕이 맞아? 아무리 선조라도 왕인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안 맞았다. 그리고 그 조폭스러움이 오히려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가벼워 보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심각한 상황에서 그 왕 연기가 그게 맞나? 그 제 생각에도 차승원 배우가 했던 그런 말투나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왕이잖아요. 이 작가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궁에서만 그렇죠. 자라고 왕으로서 대접받고 자란 사람이 저렇게 듣도 보지도 못한 저런 말투를 막 갑자기 구사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궁에서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막 폭군이고 이렇더라도 그 왕으로서의 어떤 뭐 스탠스 같은 거는 갖춘 그렇죠. 다음에 폭군을 연기해야 됐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얄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냐? 뭐 이런 게 왕이 할 수 있는 말투는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거죠. 무능하고 되게 찌질한 왕이
없지만 차승원한테는 그 무능함과 찌질함 대신에 약간 저 사람은 지금 광해를 연기하고 있나? 약간 맞아. 이런 느낌? 선조가 아닌 그러니까 제가 선조에 대한 편견이 광해도- 있어서 그럴 수도 광해도 있는데 그 밖에서 홈리스 하다가 광해 대신 들어온 광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른 느낌으로 미스캐스팅 같았어요. 저는 이제 그 차승원 연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차승원과 정성일 약간 둘 다 의외의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외군 들어가지고 장수로 네, 나왔던 외군 장수 목소리가 너무 킬링 포인트더라고요. 아니 외군님 너무 섹시해요. 잘생겼었어. 네, 잘생긴 것도 잘생기는데 그 목소리가 주는 그 압도적인 처음에 어떤 그 가면 쓰고 눈 맞아요. 웬일이야 가면 쓰고 그래서 굉장히 이 섹시해. 배우가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거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거기서 좀, 괜찮았잖아요. 예, 예. 더 블러리. 그걸로 이제 꼽혔죠. 거기서 사람이. 약간 양조위 비스무리하게. 맞아요. 근데 약간 뭐 제가 이제 이게 다른 연기를 보면 박정민도 그렇고 그 다 뭐 김신록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약간 진성규도 그렇고 다 어디서 내가 이 사람들이 했던 장면들을 본 것 같은 그러니까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외성이나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차승원이 요즘 하는 차승원 이 연기뿐만 아니고 사실 그 노희경 드라마에 나왔던 역할도 우리들의 그렇고 블루스. 약간 차승원이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이제 와서 조금 새로운 모습이 좀 더 발견이 된다는 의미에서 약간 차승원 배우가 호감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면이 많이 보였어요. 말투나 뭐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경박스럽다는 면에서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저는 있겠는데 독전 같기도 했고 좀 별로. 저는 독전하고 좀 위험한 다르다고 어울리지 느꼈거든요. 않아. 그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모든 연기가 그래서 굉장히 좀 그나마 되게 새롭게 보이는 포인트여서 되게 차승원이 나올 때 집중이 더 잘 되고 그 부분을 약간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만족스러웠다. 저는 차승원이 눈에 띄게 거슬렸다. 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게 봤었고. 아니 그리고 조선시대 이씨 집안의 자제라고 하기에 너무 이국적이야 외모가. 그거야 뭐. 너무 키도 크고. 왜? 키도 크고 막 어디 눈이 무슨 부리부리해. 아랍 나라의 왕인 것 같아. 저도 약간 그래서 그럼 유해진 같은 얼굴이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유해진이 그 올빼미에서 왕 역할로 맞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당히 어울려요. 맞아요. 네. 어울려요. 그게 오히려 조선시대 왕 얼굴에 어울리는 얼굴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막 엄청 어디 큰 무슨- 쌍꺼풀에 네, 사우디 아라비아냐고 여기가. 시댁이 사우디냐며. 아니 그렇게 치면 강동원 외모는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강동원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약간 이렇게 눈꺼풀이 약간 덮이니까 조금 더 사극에 어울리는 얼굴이 된 근데 것 아,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번 영화를 보고 깨달았는데요. 강동원은 80살이 돼서도 잘생길 잘생겼을 것 것이다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강동원의 미모가 뭐 굉장히 셀링 포인트가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했던 게 저는 몸 잘 쓰는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강동원이? 액션을 더 기대하고 좀 그- 더 멋있게 나올 거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어디서 그 액션 씬이 가장 쾌감이 있는 배우 뭐 이런 타이틀에서 1등한 적 있어요. 특히 한복 입고 맞아, 칼질할 때 그 쾌감이 있어. 진짜 아름답기도 칼질. 하고 칼질할 때 그런 그 감독들이 왜 화보를 찍는지 알게끔 아니 그러니까 왜 길고 엄청 아니, 멋있는데 그걸 봐봐.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도포 같은 거를 처음에 입고서 말에 얼마나 이용할 게 많아. 맞아요. 굳이 예전에 왜 도포를 입었겠어? 놈놈놈- 이거 휘날려야지. 놈놈놈 같은 거 봐봐요. 정우성이 그 말 탈 때 쾌감. 그 줄 탈 때, 말 탈 때, 줄 탈 때. 그 정우성이랑 배우의 아름다움을 그냥 이렇게 뽑아 막 먹잖아요. 셀링 포인트로 이 강동원이 말을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안 해 정말. 안 하고 뭐 보이는 게 말이 달리는 씬도 제대로 못 찍고 액션도 그냥 손가락만 그러니까 뭐지 손목 발목만 댕강댕강 막목 댕강댕강 정말 댕강 액션 저 정말 별로였어요 진짜 창의적인 액션이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게 사실은 액션 영화인데. 맞아요. 이 액션에 정말 키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두 사람이 투 메인이라고 처음에 저는 보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그쵸. 했는데, 박정민의 그 분량도 그렇고 약간 존재감이 네. 강동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대1의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박정민, 강동원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주 얘기가 선주와 있고. 의병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주인공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이 의병과 이 왕과 이 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억지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러우면서 또 막 인물은 막 많아. 뭐 선조도 있고 의병도 있고 의병 장군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군이 또 나와서 왜군 장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힘을 잃어버려. 맞아요. 중반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결말에 해무 액션을 할 때 왜 저래? 막 둘이 막 너가 우리 그 스몰톡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깨면서 별로 둘은 엄청 비장한데 그냥 보는 사람은 덤덤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패착이에요. 너무 욕심이 많았다. 저는 심지어 강동원이 구태여 그 박정민의 칼을 들고 박정민의 옷을 입고 싸우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복수심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분을 좀 속이려는 느낌. 근데 이게 끝까지 보고 나니까 엄청난 우정 때문에 일부러 그걸 입고 네. 친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구나. 그렇게까지 이해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 이해했어. 그랬어?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거였나? 그게 안 느껴졌는데 두 사람이 너무 선하시네요. 아니 해무 장면을 관계. 보고 나니까 그럼 얘네가 되게 진한 우정이었었으니까 그런 의미로 입고 다녔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감독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요? 잘못 전달된 것 이사장님이 같아요. 너무 그러면 선한 무슨 관계에 의도로 나오셔서. 그거를 입고 그러니까 그거를- 복수에 그걸로 했는데 그죠? 그게 잘 안 느껴진 거죠. 그 맞아요. 복수도 잘 안 느껴지고 우정도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봐봐. 전란. 그것도 제목도 어려워. 전도 보여줘야 돼. 란도 보여줘야 돼.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중간에 뭐 쟁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많어.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왜 그 추천작 얘기할 때 김 작가님이 그랬잖아요. 짧게 깊이 파야 되는데 긴데 깊지가 않아. 다 모든 얘기가. 그리고 마지막 엔딩 정말 소름 돋게 오글거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대동세상.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각본을 박찬욱 감독님이 저 그거 너무 공동 실망스러웠어요. 각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만 올리신 건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죠. 이러시면 안 근데 됩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각본에서 오늘 작가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단점들을 전부터 느껴왔거든요. 근데 그래요? 톤이 튀고 오락가락하고 그걸 자기 연출로 마음대로 그러면 커버를 한 거야? 그쵸. 그 저는 그리고 연출 정성영 작가님이랑 공동이 같이 많았잖아요. 공동집필을 그러니까 하니까. 조금 상쇄가 됐나? 박찬욱 감독님이 초반에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자기가 연출한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제 취향으로 보면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조심스럽지만. 그게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뭐 실망했다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워낙에. 그거는 과거에 거의 보자면 시그니처였다. 아니 박찬욱의 극본을 배경으로 한 박찬욱의 영화를 봤을 때 한 번도 구태연하다라거나 줄거리가 그쵸. 예상하거나 네. 이런 건 그거는 없었거든요. 각색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냥 보려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먹고 나서 배부름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무난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뭐 못 볼 영화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모든 장면이 제가 앞서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제 예상을 맞아요. 빗나간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서 본 듯한. 네. 근데 제가 이 비슷한 걸 최근에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보통의 가족을 봤거든요. 허진호 감독의.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을 봤는데 안 봤어요, 저 아직. 그 보통의 가족을 보면서도 똑같이 재밌어요? 아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어. 일체 망설임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나오고 아니 싶었는데 도대체 재밌는 영화가 씨가 말랐어 왜? 내 말이요. 특히 허진호 감 이게 조커 보세요. 조커 조커. 최고입니다. 조커를 봐야겠네요. 조커만한 작품 없어. 별이 100점이에요. 별이 100점. 아니 별이 그리고 5개. 보통의 가족도 굉장히 그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사평도 좋았고 평론가들 평도 좋았고. 아니 로튼 토마토가 100%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대를 좀 했는데 저도 솔직히 기대하고 그래서 조작 아니야, 봤는데 조작? 아 이게 그 영화도 이 영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상 가는 장면들이고 너무 천편일률적인 캐릭터들의 행동이며 심지어 배우들도 그래서 그 모든 김희애 나오고 맞아요. 작품이죠? 김희애, 설경구, 장동건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안 봐도 분들인데 본 것 같네요. 왠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느낌이 있어라던가 이 줄거리가 이렇게 튀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계속 보는 내내 그냥 보통이야. 나 이 영화 10년 전에 본 것 같아. 보통의 영화. 그냥 보통의 어. 영화야. 나 이 영화 10년 전에도 봤는데 그런 느낌. 이걸 왜 구태여 2024년에 만들고 있지? 뭐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 거면 10년 전만 해도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요. 2004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런가? 20년 전으로.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 영화를 보고 사실 또 전날 또 보니까 한국 영화계 전 진짜 맞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그래서 이게 한국 영화계 전란이다. 명언입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이 감독이 그 김상만 감독이라고 그 공동경비구역 JS의 미술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연출은 처음. 아니 그 천년 아니야. 심야 맞아요. 했다고 그러더라고. 심야 FM.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감독의 이 프로필을 보고서는 그 박찬욱 감독이 이거 제작하고 각본도 했잖아. 그래서 둘의 우정이 빛나는 뭐야 우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낚았다고? 둘의 우정이 빛났다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고 진짜 저는 그리고 김 작가님이 뭐 강동원 씨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얘기했지만 정말 강동원 배우의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강동원 배우는 저는 존재감은 인정해요. 배우의 얼굴이 주는 그 느낌 이거는 어떻게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갖고 싶어도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해요. 진짜 인정해요. 근데 연기가 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늘지가 않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의형제 검사회전 뭐 그 검은 사제들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최근작들에서 다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이렇게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익어가는 농익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분노가 쌓이면 칼질을 잘하게 되듯이 어떤 경험치가 쌓이면 연기로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 그냥 비슷해요. 그냥 항상 그냥 보통 느낌. 보통의 배우.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그 강동원이 한참 이렇게 막 상승세가 막 오르고 네, 좀 네. 인정을 받았던 때는 보면은 원톱 시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뚜뚜, 들어 옆에 뚜뚜, 맞아요. 송강호가 있던 맞아요. 유해진이 저도 있던 인정해요. 굉장히 연기로 진짜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시너지가 있는데 맞아요. 그럼 지금 박정민 저도 배우 그렇게 생각해요. 까시는 건가요? 아니죠. 박정민은 얘보다 후배기도 하고 역할이 이게 없었어 별로. 자기가 주도하는 역할이잖아. 이 분량만 봐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박정민 역할보다는 이 누구죠? 강동원이 굉장히 존재감이나 이 극을 끌어가야 되는 역할인데 최근에 사실 강동원이 실패한 모든 원톱. 영화들이 다 원톱 영화예요. 맞아요. 예전에 잘된 영화들 봐봐요. 의형제, 맞아요. 송강호 송강호 있었죠. 있었죠. 그다음에 검은 사제들 김윤석 있었죠. 그다음에 뭐지? 초능력자. 그거 망하지 않았나요? 전 재밌게 그래서 봤어요. 원탑이 고수 있었죠. 아 고수. 그다음에 그 또 뭐죠? 검사외전 황정민 황정민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약간 주고받는 시너지가 좋은 배우인 것 강동원이 같아요. 남자 배우랑 케미가 좋은 맞아요, 남자 맞아요.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여자 배우보다는. 그 옆에 계신 분들의 외모를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아무튼 더 잘생겨 보이는 효과. 근데 아직도
미모는 정말 아직까지도 저도 그거 인정해요. 원탑이다. 저도 그거 인정하고 네. 이 배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어떤 존재감, 그러니까 외모를 떠나서 존재감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만히 있을 때 그런 표정, 그다음에 프로필 이런 표정 같은 거 엄청 좋아요. 저도 제가 실물을 본 연예인 중에 정말 1, 2위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외모를 갖고 있고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탑 오브 탑인데 연기는 조금 요번에도 좀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별점은 몇 점을 아니 별점 주실 가기 건가요? 전에 네? 아니 좋게 봤다면 우리 좋게 본 부분은 강동원 외모밖에 없어요? 네, 강동원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뭘 가다 저는 이 영화가 이 제목이 전은 아니잖아요. 부제가 프로이친 강동원 이렇게 붙여서 IMAX에서 다시 개봉을 해야 되는. 아니 그러면 저는 강동원을 빼고선 이 영화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수박 겉핥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박을 안에 그 빨간 과육을 먹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겉핥기가 의미가 없지만 수박을 겉을 한번 핥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러면 나름의 맛이 있다? 만족을 하려면 일단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로 낮추고 보면은 만족이 되는 건가? 내 생각에 강동원 팬이어야 될 것 같아. 이걸 좋아하려면. 저는 그리고 진선규 배우님 연기가 이번에 지금까지도 되게 잘 해오셨지만 이번에 되게 놀란 게 뭐냐면 혼자 되게 진짜로 조선시대 선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튀었어. 네. 다 현대에서 나도 튄다고 느꼈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신영도 그렇고 다 그 튀었어. 다 진선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다 잘해요. 근데 이게 영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앙상블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들 현대에서 과거로 간 느낌인데 진선규 배우 혼자 그 원래 조선에 있었던 사람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분의 그 얼굴이 그렇죠. 조선시대 아니 페이스야. 진성규의 그 약간 이 장악력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크게 액션하거나 크게 뭘 하지 않는데 범죄도시에서의 그런 저는 범죄도시보다 제일 강력하게 느꼈던 게 그 킹메이커라고 그 김대중 안 봤어요. 굉장히 전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이제 이선균 배우랑 그 설경구 배우가 주연인데 진선규 배우가 앞에 특별 출연을 해요. 진짜 한 번 잠깐 나와서 도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연기가 거기서도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그 장면이 뇌리에 되게 남아있을 정도로 배우의 그 어떤 임팩트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어때요? 이 영화에서도 저는 그냥 글쎄요. 아니 잘하고 따로 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캐릭터들이 다. 아까 김신록 배우도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연기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진짜 되게 이 배우를 절대 탓하고 싶진 않아요. 모든 맞아요. 저는 캐릭터가 네. 그래서 그래. 그리고 박정민도 솔직히 말하면 다른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연기가 묻혀요. 여기서 못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들 맞아요. 정도로 아니 그냥 각본이 딱 그 정도인데 어떻게 뭐 맞아요. 연기를 어떻게 폭을 넓히겠어. 캐릭터 폭이 좁은데. 박정민 그렇게 배우님 부산에서 무대 인사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차승원 배우랑 강동원 배우 사이에 이제 박정민 배우가 딱 선 거예요. 계속 그 무대 인사 하는 내내 차승원 봤다가 강동원 봤다가 필요면 또 키도 크신 분들이 옆에서 키가 오죽커 거의 맞아. 190인데. 그래서 자기 이제 말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양반이고 맞아. 강동원 양이 근데 사실 캐스팅이 너비예요. 키포인트가 그거잖아요. 키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누가 봐도 박정민이 상록 역할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원래 양반으로 그러니까 캐스팅했고 너무 그 재치가 저랑 같이 본 사람들 그 얘기했어요. 둘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 역전 캐스팅한 것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돋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썼어요. 자꾸 얘기할수록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 이래로 칭찬한 영화가 없네요. 저는 이 영화 5점 줄 거예요. 아 진짜 그 전남 프로이친 강동원 이렇게 해서 대단해. 아니 뭐 별점을- 프로헤치지도 않잖아. 꽁꽁 싸매가지고 뭐 손까지 그냥- 꽁꽁 싸매고.
아니 몸 말고 머리 얼굴도 이번에 그 강동원 배우 되게 까맣게 이상하게 입더만. 하얀데 까맣게 이렇게 약간 섹시한 피부 톤으로 나오잖아요. 웜톤? 머리랑 막 이런 거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풀어헤친 거, 영혼까지 풀어헤친 그 느낌. 그것에 별을 5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칩니다. 결론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고 감독이 혼자 잘못한 거. 그쵸. 뭐 그 시나리오 감독의 쓰신 분과 문제다. 연출하신 원래 분의 그렇죠, 뭐 문제다. 영화라는 게. 감독의 문제다. 그것을 강동원이 풀어헤쳐서 살렸다. 네, 아, 빨리 그놈의 프로이즈. 윤 작가님 몇 점이야? 저는 그냥 그렇다고 막 엉망진창인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깠지만 그게 뭐 기대치도 높았고 사실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어떤 니주 그만 깔고 몇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말 딱 절반 2.5입니다. 아, 저는 2.3 드리겠습니다. 미묘해. 네, 모든 것이 혼란 그 자체였죠. 란만 있었다. 란만 있었다. 네, 맞아요. 저희 항상 마무리 멘트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음엔 제발 재밌는 작품으로. 근데 재밌는 영화 어딨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기 왜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첫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모두 칭찬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팟캐스트에 올라와 있지 아 않습니다. 맞아. 사정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아무튼 네, 유튜브에만 올라가 있습니다. 첫 시작은 참 좋았는데 네. 아, 예, 아쉽습니다. 재밌는 영화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